방송 등에 출연해 극심한 혐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소설가 야쿠타 나오키가 일본과 한국 간 여자 배구 경기를 봤는데 한국 선수 모두 얼굴 수준이 높다라며 올림픽이라고 해서 어쩌면 선수 전원 모두 아차, 더 이상 말하면 불타오르니 말하지 않겠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적은 것으로 국적을 이용한 인종차별인 동시에 여성혐 오성 발언입니다.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자 자민당 관계자가 나서서 인종차별에 민감한 시대에 왜 이런 트윗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다며 야쿠타를 비판했습니다. 이전에 펜싱 선수들의 소개 화면은 뮤지컬 포스터 같다는 반응이 절로 나왔는데요. 아시아의 유럽이라 자칭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타의 동양인과는 뭔가 태가 다른 모습이 배아플 만도 하죠. 하지만 한국인의 보편적인 얼굴이며 이목구비인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열폭하는 모습에 일본인은 어떻길래 저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같은 부류가 되고 싶지 않아 외모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올림픽이라고 해서 운동 대신 외모를 위해 어떻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고의 수준에 실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 과거 대만 방송에 출연한 외국인 출연자가 자신의 나라 특유의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제기된 일본인에게는 평화를 사랑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인 중 유일하게 쪼그려 앉을 수 있다는 폴란드, 어깨가 넓고 골격이 크다는 한국인, 발냄새가 심하다는 프랑스인의 말이 끝난 후 일본인 출연자가 일본인만 가지고 있는 얌나는 유전자가 있다며 고대 일본 조몬인으로부터 나온 유전자인데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유전자라고 한다라고 소개한 것이죠. 처음 들어본다며 의아해하던 다른 출연자들에게 일본이 평화주의 유전자를 가진 것이 명백하지 않냐 반문하며 당당하게 동의를 구했는데요. 이 퍽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한국인 패널이 그런 나라가 세계대전을 일으키나라고 반박하며 2차 세계대전 말이다라고 강조하며 웃어버리죠. 출연자는 뭐라 할 말이 없다라면서 곧바로 일본인은 살찌는 유전자가 있다고 말을 돌렸는데요. 누리꾼은 한국인은 참지 않는다. 한국 출연자 사이단을 하며 한국인 출연자를 칭찬하면서 전쟁 일으키고 강간하고 생체 실험하고 고문하고 강제노역시켰지만 아무튼 평화를 사랑함이라며 비꼬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야쿠타 발언을 여기에 대입해보자면 진정한 일본인 얍유전자는 얍삽하고 음흉하게 비틀린 시선과 주장을 은근짜 내놓거나 물귀신 작전으로 죄 없는 상대까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유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패널이 말 돌리기 위해 살찌는 유전자라고 든 예시도 틀린 것 같습니다. 유난히 작은 키로 예를 들었으면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은 지난 반세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평균 키가 가장 커진 나라로 꼽히며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62위입니다. 1985년 한국인 청소년 남녀의 평균 키는 각각 168.7cm, 157.1cm로 132위에서 최근 각각 175.5cm, 163.2cm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동양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최상위권에 해당되며 경제 성장과 발맞춰 우뚝 성장한 것이죠. 일본의 남자 청소년 평균 키는 172cm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평균 키가 조작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이는 우리가 할 말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거의 모든 남성들이 징병검사를 하면서 재어지는 기록인데 반해 일본의 170이라는 숫자는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것이죠. 한국인 패널이 말했듯이 우리는 어깨가 넓고 골격이 크기 때문에 키 역시 쑥쑥 자라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복원되는 조선시대 조상님들의 사진을 보자면 과거부터 체격들이 무척 좋은 데다 훤칠했습니다. 19세기 조선인의 평균 신장은 161cm이지만 우리보다 근 1세기 전에 개항하여 선진가도를 달리던 19세기 일본인 평균 키는 고작 154cm에 불과했는데요. 20세기 초 조선에 온 외국인들은 외인보다 머리 하나가 큰 조선인들이 작디작은 일본군에게 잡혀가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기록해둘 정도였죠. 현대 들어 보이는 신장의 큰 변화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여파로 영양이 제대로 섭취되지 않아 평균치가 낮아졌다가 경제력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유전자 포텐을 되찾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양인들은 모두 키가 작다는 백인의 선입견은 한국인을 마주하면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최근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
한국 해병대에서 22년간 복무한 40대의 김혁 상사가 미의 병대를 우등으로 수료했다는 기사와 사진이 올라오자 좀 혼란스러운데 막대 2개 휘장이 한국 해병대 상사야? 대령처럼 보이는데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실제로 김혁 상사는 훤칠하고 근육질의 전형적인 직업군인의 몸으로 옆에 미국 해병대 장교보다 크고 월등한 신체 비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때 커뮤니티를 달궜던 일제강점기에 영양 부족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시절 미군으로부터 입수된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진이 재소환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포로로 잡힌 한국인 노무자와 일본인 파일럿의 모습으로 노랗게 빛바래진 문서 속에 사진의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요. 뉴욕 청사 문서 번호 SF712,2066 길버트 섬에서 납포한 일본군 포로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남태평양 미해군 장교가 두 포로에게 길버트 섬 주변 한초에서 있었던 공세에 대해 묻자 키가 크고 묵주를 맨 남자는 자신이 조선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징병당한 수천 명 중 하나였으며 그는 일본에 의해 군에 징집되어 강제 노역 중이었다. 먼저 자신도 노역자라고 진술한 남자는 일본군 조종사로 밝혀졌다. 조선인은 미해군 장교 앞에서 일본인을 지목해 팔을 흔들어 그가 조종사임을 알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파일럿의 모습은 무척이나 왜소한 데다 덜 떨어져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과연 노무자라는 주장이 먹혀들만 해 보였는데요. 다소 마른 듯하지만 타고난 골격은 장대하여 옆에 미군 장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한국인은 기지를 발휘해 바디랭귀지로 이 사람은 파일럿이고 내가 일본 포로라며 설명해주는 상황으로 미군은 기이한 에피소드를 박제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수치도 수치지만 일단 한국을 찾으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한 신장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 키는 6피트야. 캐나다에서 내 키 정도면 평균치에서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지. 만약 내가 한국에 가면 내가 두드러지게 커 보일까? 아니면 그냥 좀 큰 키 정도인가? 한국에서 나한테 맞는 옷을 못 찾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난 184cm인데 서울에서 내가 딱히 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182면 어느 정도 큰 키인 것은 사실이지만 맞는 옷이 없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내 경험상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중국이나 일본의 평균 키에 비해서 분명히 큰 편이야. 사실 나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내가 무슨 거인 취급을 받지는 않으려나 생각했어. 아무튼 한국에 오게 된다면 옷에 돈을 좀 쓰는 게 좋을 거야. 한국인들은 옷을 잘 입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추레하게 입은 사람들은 좀 무시당할 수도 있어. 180cm인 나 역시도 아시아에 가면 거리 인파들 속에서 혼자 우뚝 솟아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한국만큼은 절대 그런 거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랑 같은 체격이거나 아주 약간 작은 정도야. 한국인들은 원래 역사적으로도 큰 편에 속해 식민지 시대와 모든 걸 파괴한 전쟁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쪼그라들었을 뿐이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80% 이상의 한국산 쌀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때문에 한국인들은 만주로 건너가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고 해. 다른 아시아인들과 두드러지는 한국인의 신장에 대한 의문의 대답이라도 하듯 약 20년 전 미라로 발견된 조선시대 무장 나무성에 이어 신라시대 무덤이 밀집한 경북 경주 답동 유적에서 신장이 180cm에 가까운 남성 인골이 나왔습니다. 643년에 태어나 1712년 사망한 나무성과 약 1500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남성의 공통점은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남도 수군을 통솔하는 삼도 통제사였던 나무성은 2002년 충남 태안 의령남시 공동묘역에서 이장 작업을 하다 발견됐는데 조선시대 남성 평균 161cm 정도라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거인이죠. 난쟁이 장군이라 불린 남이도 키가 175cm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군이나 무사 계급의 체격은 월등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대검을 휘두르는 장신의 사무라이는 사실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로 진짜 사무라이는 평균 키가 140cm 수준인 단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황영일 교수팀이 제시한 15세기 일본 남성의 평균 키 150cm보다도 더 작은 것인데요. 그 와중에 125cm의 초특급 단신도 있었다고 하죠. 조상들이 일본을 작다는 뜻의 의라고 부른 이유와 근거는 아직도 유효한데요. 경제가 발전하며 제 DNA를 찾아 쑥쑥 크는 한국인에 반해 일본의 단신 DNA는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일본인은 평균 키가 동북아시아에서 꼴찌인 수준으로 심지어 1980년 이래 점점 평균 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경제가 좋아질수록 영양과 위생, 보건이 개선되면서 발육이 좋아진다는 통념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대만 프로에 나온 일본인 패널이 말한 야퓨전자는 소멸 유전자인가 싶기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